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 미성동 일대가 초록빛 물결로 물들었습니다. 올해로 21번째 군산 꽁당보리 축제가 막을 열었습니다. 축제는 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과 문화 콘텐츠가 어우러져 시민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익산 공공승마장에 건강한 망아지가 태어나 망아지 3대 가족이 살게 됐습니다. 태어난 지 닷새가 된 망아지는 3대 가족 속에서 빠르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망아지는 다음 달 5일 어린이날 처음 공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군산 미성동 일대가 초록빛 물결로 물들었습니다. 군산 꽁당보리 축제가 올해로 21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과 문화 콘텐츠가 어우러져 시민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군산 미성동 들판을 가득 채운 초록빛 보리 물결. 따스한 봄 햇살 아래 보리 이파리가 바람을 타고 부드럽게 출렁입니다. 탁 트인 들판 사이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보리밭 곳곳에서는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기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로 만든 다양한 먹거리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흰 찰쌀보리와 신선한 채소를 듬뿍 담은 대형 비빔밥은 보는 이들의 입맛을 자극합니다. 근데 꽁당보리 축제를 이제 오다가 몇 년 동안 안 오게 됐었는데 올해 오랜만에 왔더니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이런 에어바운스도 생기고 너무 재밌는 게 많아졌어요. 올해로 21번째를 맞은 군산 꽁당보리 축제. 전국 생산량의 절반을 생산하는 흰찰쌀보리의 홍보와 판로 확대를 위해 지난 2006년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매년 5만 명 안팎이 찾는 군산의 대표 농업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 축제는 보리랑 봄이랑이라는 주제로 24일부터 사흘 동안 포토존과 농특산물 판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군산의 보리, 우리가 지켜야 될 이 자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께서 더 많은 큰 관심 그리고 참여를 해서 지켜나가야 된다고. 흰 찰쌀보리라는 아주 대표적인 우리 농산물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그런 농산물이 아마 될 거라는. 특히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노래자랑은 가족과 마을 공동체의 화합을 다지는 장으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어른들에게는 옛 향수를 떠올리게 하고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며 세대 간 공감을 이끌어냈다는 평가입니다. 지금 임신하고 있는 상태인데 태교하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계절에 맞게 좋은 것 같고 축제도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서 가족들끼리 오면 좋을 것 같아요. 향긋한 봄 내음, 가득한 보리밭, 세대를 잇는 축제의 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전북의 수건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북도는 국립의전원법이 국회를 통과해 공공의료 인력 양성의 법적 토대가 완성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의전원법은 국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해당 의사들은 면허 취득 이후 15년 동안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 개교해 매년 100명의 학생을 선발할 방침입니다.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관할권이 오는 8월 결정될 전망입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어제 서울 정부청사에서 강임준 군산시장과 이현서 김제부시장, 정화영 부안 부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할권 확보의 당위성을 피력했습니다. 군산시는 신항이 기존 군산항의 기능을 보완, 확장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항만 운영의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할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김제시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일관된 기준 적용을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중분위는 지방선거 이후인 오는 8월쯤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새만금 수변도시에 현대차 등 기업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주택을 공급할 전망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어제 전북도, 새만금 개발공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변도시 지역제한형 특화주택 공모사업 추진 관련 회의를 열었습니다.
참석 기관은 사업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현대차 등 기업 근로자를 위한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역 제한형 특화주택은 지역 특성에 따라 입주자 자격과 선정 방법, 거주 기간 등을 설정해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새만금 스마트 도시 계획이 국토부의 승인을 거쳐 공고됐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을 미래형 첨단 도시로 조성하는 법정 계획인 새만금 스마트 도시 계획을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거쳐 오늘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계획은 2030년까지 중장기 전략인 현대차 투자를 감안해 피지컬 AI를 활용한 도시 서비스 확대와 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수변 도시를 도시계획의 선도직으로 조성해 검증된 모델을 새만금 전역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코스트코 익산점 입점에 따른 상권 영향 분석 권역이 확대됩니다. 익산시는 법정 기준인 반경 3km만으로는 분석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범위를 익산시 내 주요 상권과 전통시장까지 포괄하는 15km까지 넓히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형 할인 매장 입점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코스트코는 내년 하반기 익산점 개점을 목표로 건축 허가를 최근 신청했습니다. 군산시가 상습 침수 지역에 1,472억 원 규모의 침수 예방 사업을 진행합니다. 시에 따르면 산북과 중앙, 대하 3개 권역에 하수도 시설을 정비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9년까지 산북 분구에는 펌프장과 유수지, 방류관로를 설치하고 중앙 분구에는 우수관로 정비와 펌프장 증설, 대하 분구에는 펌프장을 신설합니다. 전북도가 섬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섬 발전 사업에 51억 원을 투입합니다. 전북도는 제4차 섬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군산 명도와 방축도 탐방로 조성, 신시도 대각산 트레킹 코스 개발, 선유도 관광 기반 시설 등에 16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 어청도와 야미도, 신시도 등 6개 섬을 중심으로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 소득 사업을 발굴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17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군산 연도와 부안 식도에는 LPG 공급 시설을 구축하고 군산 죽도와 고창 외죽도에는 식수, 전력, 저반 시설을 확충합니다. 중동전쟁으로 어려워진 서민을 위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16만 명으로 947억 원입니다.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60만 원,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1인당 50만 원입니다.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익산 공공승마장에 건강한 순망아지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지 닷새 된 망아지는 어미 곁에서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데요. 망아지는 다음 달 5일 어린이날 처음 공개될 예정입니다. 익산 공공승마장. 작은 망아지 한 마리가 어미젖을 먹고 있습니다. 배가 부른 듯 다리를 길게 뻗으며 스트레칭도 합니다. 익산 공공승마장에 건강한 수망아지가 태어났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지 닷새, 서툴지만 스스로 발걸음을 옮기며 주변에 빠르게 적응해가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태어난 망아지는 미니어처 포니코코와 포롱이 사이에서 태어난 수컷으로 11개월의 임신 기간을 거쳐 지난 19일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아빠 포롱이 역시 지난 2023년 이 승마장에서 태어나 할머니 아롱이까지 포니 3대가 한 공간에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승마장을 찾은 아이들과 체험객들은 망아지가 신기하기만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보기가 너무 재밌어요. 큰 마리가 너무 엄청 귀여운데. 나는 애기 말이 더 귀여워. 그다음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요. 태어난 지 5일 됐다고 하는데 너무 작고 귀여운 거예요. 이렇게
갓 태어난 망아지를 볼 일이 없는데 너무 신기하고 익산시는 망아지 탄생을 계기로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익산시 공공승마장은 많은 시민들이 승마를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포니 3대 가족과 함께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며 승마장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익산시는 어린이날 행사에서 망아지를 처음 공개하고 이름 짓기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익산의 한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나 4시간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오늘 새벽 0시 14분쯤 익산 낭산면의 한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톱밥 40톤과 파쇄기, 분쇄기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3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산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2시간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군산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53분쯤 군산 지곡동의 4층 규모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가 난 건물 인근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위치한 만큼 군산시는 안전에 유의하라며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사당화저지 범도민 대책위원회가 민주당 이원택 도지사 후보를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오늘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의 식사비 대납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경찰은 즉각 수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지역 청년들이 참석한 간담회 자리의 식사 비용 72만 7천 원을 동행한 김슬지 도의원을 통해 결제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 후보는 식사비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했다고 주장했지만 김 도의원을 통해 자신의 식사비를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이 지난 2월 23일부터 2달 동안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해 390건을 적발했습니다. 위반 내용 대부분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승차 정원을 초과해 2인 이상이 탑승한 경우였습니다. 경찰은 안전모를 미착용한 운전자에게 범칙금 2만 원을, 승차 정원을 초과한 경우는 4만 원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군산 해경이 승선원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출항해 조업한 혐의로 9.77톤급 어선 A호를 적발했습니다. 군산 해경은 어제 오후 6시 30분쯤 군산 옥도면 직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A호의 승선 인원이 실제 인원과 다른 것을 확인했습니다. A호는 어선 출입항 신고서에 4명으로 신고했지만 검문 검색 결과 1명이 추가로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또 조업 중인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선원이 허가받은 근무처가 아닌 해당 어선에서 조업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말도, 명도, 방축도를 잇는 인도교 개통을 앞두고 고군산 군도 연안여객선 운항이 확대됩니다. 군산 해수청은 고군산 카페리호의 정박지를 기존 군산항에서 새만금 신항 관리부두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1일부터 운항 횟수를 1항차씩 늘려 평일은 하루 3항차, 주말은 4항차로 확대 운항합니다. 또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운임을 7,700원으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고군산 군도는 2024년 이후 여객 수송 실적이 연평균 3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전북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확정됐습니다. 전북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오늘 도내 기초의원 정수가 198명에서 200명으로 광역의원 정수가 40명에서 44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1명 증원된 24명이며 신풍동, 중앙동 등 7개 동이 조정됐습니다.
익산시는 의원 정수가 25명으로 유지됐지만 전체 선거구 9개 가운데 7개가 조정됐고 4개 선거구에서 의원 정수가 바뀌었습니다. 또 군산시와 익산시는 도의원 정수가 각각 1명 늘었습니다. 전북도의 지방채무가 최근 5년 동안 3천억 원이 넘게 늘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전북도의 지방채무 잔액은 지난 2020년 6,591억 원에서 2025년 9,893억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5년 만에 3,302억 원의 빚이 늘어난 겁니다. 연평균 증가율은 전국 17개 시도 본청 평균인 8.9%를 웃도는 10%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춘향이와 이몽룡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담긴 남원 광안루가 국보로 지정됩니다. 국가유산청은 남원 광안루가 1963년 보물로 지정된 지 63년 만에 국보로 승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안루는 400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공간으로 조선 후기 목조 건축의 특징인 화려한 장식과 실용적 요소가 결합한 목조 건축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검토한 뒤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보 지정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국립해양도시과학관 건립 사업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3월 10일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 타당성 조사위원회는 다음 달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 대상지 여건과 입지 타당성, 지역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국립해양도시과학관은 김제 신포항 일원에 1,354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17,000 규모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천만 원을 가로채 조직에 전달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전주역 인근 노상에서 50대 B씨로부터 6천만 원을 편취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2차례 현금을 A씨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도내 작은 유치원 간 협력 모델이 확대됩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원화수 감소에 따라 공동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한울타리 유치원을 지난해 6곳에서 올해 13곳으로 늘려 교육시설과 체험학습 등을 공유합니다. 또 여러 작은 유치원이 함께 교육하는 소규모 유치원도 지난해 16곳에서 올해 41곳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에서 벼 마른 논 썰해질 재배기술 연시회가 열렸습니다. 군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대하면 광규리 일원에서 농업인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벼 마른 논 썰해질 재배기술과 작업 방법 등이 시연됐습니다. 마른 논 썰해질은 흙이 마른 상태의 논을 평탄하게 고른 뒤 물을 대고 바로 이양하는 새로운 재배법입니다. 노동력과 작업 시간을 줄이고 수질 오염과 온실가스 발생을 줄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원에 나섰습니다. 익산시는 위드로컬 청년 창업 지원 사업 10팀과 청년 창업 엑셀러레이팅 지원 사업 15팀 등 25개 팀을 선정했습니다. 위드로컬 지원 사업은 7대1, 엑셀러레이팅 지원 사업은 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선정된 25개 팀에는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팀당 평균 3천만 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한국식품진흥원이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한국표준협회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한국식품진흥원이 종합점수 90.5점을 기록해 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년식품 창업성장 지원 분야는 94.2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또 식품실무교육 지원은 92.2점, 개방형 장비 지원은 90.2점을 기록했습니다. 호원대학교 씨름부가 전국 규모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호원대 씨름부 소속 범지훈 선수는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제27회 증평 인삼배 전국 장사씨름대회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범 선수는 역사급 부문에 출전해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과감한 기술을 구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익산 웅포면에서 아쿠아슬론 대회가 열립니다. 대회는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웅포면 익산 국제철인 3종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대회에는 엘리트 선수와 동호인, 장애인 선수 등 200여 명이 참가합니다. 아쿠아슬론은 수영과 달리기를 연이어 치르는 복합 스포츠입니다. 익산 시민역사기록관이 도슨트 교육생 20명을 모집합니다. 기록관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21일까지 시민 도슨트 양성 과정을 운영합니다. 이번 교육은 시민들이 지역의 기록 유산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직접 해설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것으로 시민 기록 해설 실습 등 다양한 교육이 제공됩니다. 과정을 수료하면 익산 시민역사기록관 도슨트 자원봉사자로 위촉됩니다.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익산시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동산동이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행정복지센터 일원을 중심으로 유천 맹문동 정원 만들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유천 맹문동 정원 만들기 사업은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도심 속 녹색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2023년 시작됐으며 올해로 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군산지구 개정면 봉사회가 개정면 행정복지센터 앞마당에서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빨래방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봉사단은 각 마을 이장들과 협력하여 세탁물 수거부터 세탁 건조 전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으며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4도에서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군산도 대체로 맑겠으며 파고는 최고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